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급에 안주하는 대기업 직원보다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낫다. 투자하는 조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30대 중반에 순자산 12억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투자한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7살에 취업했고 당시 연봉은 약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는 수도권에서 쭉 자라왔으나 직장 근무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만 생활하신 많은 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자산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무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근무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가 압도적으로 적게 듭니다.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2만원, 소주 7천원 하는 시대인데 지방은 아직도 삼겹살 1인분에 1만원, 소주 3, 4천원 하는 곳 수두룩합니다. 체감상 생활비가 서울 대비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두 번째, 주거비 차이가 큽니다. 서울에서 직장 근처 살려면 월세 100만원은 기본인데 지방은 50만원이면 충분히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 지방근무 직원에 대한 회사 지원으로 주거비가 거의 0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덕분에 저는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3천만 원씩 모을 수 있었고요. 그 돈을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5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2살이 되면서 결혼을 하였고요. 제 자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아내가 모아두었던 자금 1억 5천만 원, 거기에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 1억 원, 총 5억 원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서울 부동산 투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5억 원을 안전하게 예금이나 채권 같은 상품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억 원이라는 저에게는 전 재산인 아주 큰 돈을 리스크 있는 변동성 있는 상품에 넣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5억 원을 말씀드린 예금이나 채권 같은 곳에 잘 넣어두면 연 이자 한 4%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가 세전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자산을 지키는 수준인 것이지 증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갖더라도 자산 증식을 위해 서울 부동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방은 살기가 좋은 곳이고 서울은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지방에 살고 있더라도 투자는 서울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침 당시에는 갭 투자가 가능했고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매매가 12억, 각종 세금 포함한 금액 12억짜리를 실투자금 저희 5억 원,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 6억 원,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을 땡겨서 총 12억을 이렇게 맞춰서 이 구조로 저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엄청 무서웠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도 좋지가 않았고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는 끝났고 서울 아파트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못해서 아내에게 선택에 대한 결정을 미뤘고 다행히 아내가 저 대신 계약금을 넣으면서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투자를 한 2년 뒤에 해당 아파트는 12억에서 약 18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살에 전재산 5억 원으로 아파트를 투자했고 34살, 2년이 지난 34살 때 저희 순자산을 계산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18억, 거기에 세입자 전세금 6억을 제외하고 신용대출 받은 1억 원을 제외하면 11억이고요. 이 11억에 저희 예상퇴직금 그리고 기타 투자금을 합치면 약 1억이 있기 때문에 총 순자산은 12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자산 수준이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자산 수준이 그래도 제 나이에 최소한 평균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제가 특별히 투자에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방에서 돈을 모으고 서울의 레버리지로 아파트를 투자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제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투자는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에 살면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생활비와 거주비를 약 50% 수준 정도로는 낮출 수 있고 그 돈을 빠르게 모으면 그리고 준비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서울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활은 지방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자는 서울에 집중적으로. 물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도 많고 하여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전보다는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현재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자산 증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현금성 자산을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제가 아파트를 처음 매수할 때도 사람들이 당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현금을 만들고 기회가 오는 경우 즉시 투자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0 중반에 순자산 12억을 만들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 성공 체험을 한번 하게 되니 더 큰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며 투자 기회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남아있는 신용대출 금액을 전부 다 갚고 나면 이제는 근로소득으로 주식 ETF 투자를 꾸준히 해서 또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현금성 자산을 다시 한번 모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하는 조스였습니다.